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관심주 탑10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류민수 부장,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시장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경계했던 이벤트들을 하나씩 보내면서 다행히 선물옵션 동시만길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또 오히려 외국인 선물 매수와 함께 반등에 나서면서 한숨을 돌립니다. 반등을 주는 종목들 내에서 의미 있는 관심주 선별해 봅니다. 오늘 장의 관심주 10입니다. 자,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이 토목 엔지니어링 업체 유신이 오늘의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들이 10월 중에 네옴시티 수주를 위해서 사우디 국빈 방문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유신을 비롯해서 모듈러 주택 관련 SY 또 삼부토건 등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플랜트를 비롯해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그 수주전에서 그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최근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의 방한과 함께 추가 협력 논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또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23억 달러 지원 패키지 발표 등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함께 붙습니다. 자, 또 이라크 재건이라든지 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수혜까지 지금 건설주 전반적으로는 코스피 지수 대비 53%나 할인된 주가 수준인데요. 유시는 테마와 재료를 조금 더 반영하면서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해 봅니다. 자, 이어서 9위 종목입니다. 오는 10월부터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법 대응을 위한 5G 기지국 안테나 생산을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에 전일 상한가를 찍은 에이스테크가 9위입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데요. 5G 관련주 모처럼 동반 반등이 나왔죠. 이달 내에 글로벌 통신 장비 기업과 생산 거점 협의를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미국 양산 그리고 공급을 시작한다라고 밝히면서 5G 종목 내에서도 미국 5G 인프라 투자 본격화에 따른 수혜 기대로 에이스테크가 가장 강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자, 9월 초 글로벌 통신 장비 기업에 연간 4만 대 규모의 통신 시스템을 공급한다라고 전하면서 향후 미주, 유럽 그리고 인도 지역으로 공급 계획을 알렸고 4분기부터 본격적인 미국향 기지국용 안테나 수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양치기 5G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급등을 보였던 에이스테크가 9위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장 관심주 8위 살펴봅니다. 솔루션 클라우드 플랫폼 전문 기업 토마토 시스템이 오늘의 8위네요. 최근 미국 AI 원격 진료 신사업이 부각되면서 탄력적인 상승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원격 진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명품 중고거래 플랫폼 또 AI 기반의 이런 보안 솔루션 등 신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그 성장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금융권에서도 진행됐던 UI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툴 선정 사업에서 토마토 시스템의 개발 툴 엑스빌더 6가 선정된 이후에 금융시장에서도 높은 수주율을 유지하고 있고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시현한 바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SA 시스템 통합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또 토마토 시스템은 솔루션의 AI 적용과 최적화로 프로젝트당 투입 인원을 줄여나가면서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 향상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솔루션 매출 가운데 10%가량은 매년 라이센스로 누적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보니 실적 성장을 감안했을 때 저평가 구간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10위 유신부터 전략 시작해 볼까요? 네, 10위는 유신입니다. 개별적인 뉴스가 있었었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해외 시장 진출 확대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주가 상승 어디까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유민수 부장님? 예, 동사는 이제 설계에서 철도, 도로, 도시계획 이런 감리 사업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토목 엔지니어링 상장 1호 회사로 보시면 되는데요. 실적 면에서 작년 매출액이 사상 최대 매출액을 구가했고, 그다음 분기 기준으로도 최고 실적을 지금 계속 경신 중인데,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도 역시 최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쪽 SOC 사업을 하는 게 관주도인데. 동사는 21년부터 민간 도구 비율을 좀 계속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좋아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7월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폴란드 경제사업단에서 유일하게 엔지니어링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여를 했고
이달 중순 이후에 이제 원희룡 교토부 장관 포함해서 한 30-30명이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젠가요? 이제 단독 보도가 사실 있어서 근데 엠바고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출국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보도 자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출국을 해서 16일까지 그쪽에서 지금 체류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항만 쪽입니다. 항만 쪽. 그래서 해수부 차관이 지금 동행한 걸로 알려졌는데 동사가 이제 3월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항만 사업 진출을 위해서 이제 동행한 이력이 있고 또 항만 쪽도 SOE 사업이기 때문에 일전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이 동사도 지금 동행단에 지금 재건 협력단에 지금 포함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기사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항만 쪽에 관련된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기업 그래서 동사를 잘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쪽도 신수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동사가 우선 협상자 대상적으로 이미 선정된 레퍼런스 같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 가지의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 측면에서도 너무나 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어 그룹인 도하 엔지니어링이나 한국종합기술 이런 거에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만 지금 영업이익이 160억을 지금 넘어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1,100억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조금 좋은 국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과 모멘텀을 겸비한 동사를 한번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료가 있는 유신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자 긍정적인 방향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9위 에스테크에 대한 전략도 김성우 이사님과 세워보도록 하죠. 5G 관련주는 올라도 우리가 참 의구심을 갖잖아요. 근데 네. 워낙 어제 힘이 셌었고 에스테크가 확실히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미국 이제 5G 인프라 이 확장에 대한 기대를 에스테크가 과연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5G 관련 종목들, 뭐 KMW나 에스테크 같은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먼저 이제 대전제로 이거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스타링크가 드디어 수익성 구간으로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재작년 매출액이 약 3천억 정도였는데 작년 매출액이 1조 1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거의 매출액 성장률이 연평균 300%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5G를 이제 건너뛰고 6G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들이 결국 그동안 5G 관련주들의 주가를 눌러왔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IRA 어떤 수혜로 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양상에 들어가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스타링크 관련된 6G 시장에 대한 개화에 있던 우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잡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5G 관련주들이 6G 시장을 대비해서 과연 어떤 식의 어떤 대응 전략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시하기보다는 일단 손절가는 최근에 나왔었던 전저점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닥은 잡았지만 CSG 시장 개화에 따른 대응을 한번 지켜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인데요. 이 AI 기술 활용한 신사업 이 확장 기대감 속에 어제 이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주가 상승 최근에 흐름 좋은데 어디까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예, 저도 요즘 흐름이 좀 괜찮아서 좀 보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차지 잘 알려진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코넥스에서 이전 상상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DB 모델링부터 UI 구축, 코딩 테스터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UI라 하면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용자 즉 사람하고 어떤 컴퓨터 시스템 사이의 어떤 매개 역할, 의사소통의 매개 역할을 하는 건데 고객사로는 B2B의 금융 고객사를 좀 두고 있고 대학이라든지 또 특이하게 B2G가 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라고 기업과 정부기관의 어떤 전자상 거래 이런 것들 이용해서 물건을 거래하거나 정보를 주고받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사업이 다각화돼 있다 고객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 이제 구현 가능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에서도 업계에서는 좀 높은 기술력으로 좀 평가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SI 업체,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자원 통합해서 최적의 어떤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기업들 이런 쪽은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인건비,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투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일정 부분 인건비가 투입되는데 그렇다면은 마진이 훼손되는 부분인데 이쪽에서 이제 동사의 어떤 데이터 분석 AI 적용, 뭐 자동화 솔루션 이런 걸로 상당히 인건비 절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채택 여부가 상당히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 최근에 뭐 AI 이쪽에 아무래도 뭐 상승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데이터 분석의 AI 적용 이런 부분 상당히 지금 가치가 지금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뭐 고객사의 효율성 그다음에 비용 절감 이런 거에 적극적 역할을 하는 동사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또 매년 라이선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견인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100억 초반대인데 현재 시가총액 1,000억이 조금 1,000억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면에서도 저평가 구간은 맞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마토 시스템 저평가 구간에서의 추가 상승 여력도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네, 오늘 장의 관심주 이제 7위와 6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이 풍력 발전 지원을 위한 패키지 도입을 발표하면서 풍력 관련주들이 오늘 모처럼 힘을 내주면서 시장 상승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7위 CS 베어링입니다. 그 안에서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고객사 다변화, 또 내년부터 실적 성장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강세입니다. 주위의 증설과 신규 고객사 유치로 인해서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데요. 또한 평균 판매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스타스양 매출은 2024년, 에너콘은 2025년에 새롭게 또 인식이 되면서 실적 성장이 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지난 6월에 지멘스의 자체적인 대규모 품질 불량 이슈가 있었는데 이로 인한 반사이익, CS 베어링의 신규 수주 또한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고금리로 풍력 터빈사가 원가 절감이 중요한 상황인데 CS 베어링의 경우에는 생산 설비 전량이 베트남에 있다 보니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향후 가격 협상력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의 94%를 차지하는 G가 또 생산 능력 확장에 나서면서 신규 발주 기대감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CS 베어링 긍정적인 분석들이 계속 나오는 만큼 주의 깊게 살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어서 6위입니다. AI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STI가 오늘의 6위를 차지했네요. 최근 또 뉴스도 있습니다. 2026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 SRC 국산화를 위해서 생산 기지를 설립한다라고 밝히면서 이 전력 반도체의 모멘텀도 함께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더 주목하고 있는 건 리플로우 장비죠. SK하이닉스의 HBM2E와 HBM3 제작에 사용되는 이 리플로우 장비 STI의 공급이 확인이 됐습니다. 향후 SK하이닉스 HBM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이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리플로우 장비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HBM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흐름을 고려했을 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점차 더 강화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지난 8월 초에 CCS라는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주력 제품을 기반으로 한 장비 라인업 강화, 그 성장성 주목되고 있습니다. 6위 STI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7위와 6위 각각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베어링이 오늘의 7위인데요. 김성희 이사님. 다 이제 좋다고 하는데 사실 CS 윈드의 반등도 제한적이고 CS 베어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옵니다. 언제쯤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 네, CS 베어링도 그렇고 뭐 태움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풍력 관련주들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계속 이제 고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풍력 프로젝트의 수익성 자체에 의문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시각들이 워낙에 많았고요. 얼마 전에 또 오스테드가 이제는 앞으로 어떤 손실이 이 정도 크게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좀 때려 맞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오스테드의 어떤 손실 우려감은 공급망 우려에 따른 기자재가 제때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기자재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제 제품을 달라고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웅도 그렇고 CS 베어링도 그렇고 회사를 가게 내후년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결국 디벨로퍼와 기자재 업체들의 주가는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벨로퍼는 이미 벌려놓은 판을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수혜를 보는 것은 역시나 태운과 CS 베어링 같은 기자재 업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뭐 그런 우려감들은 충분히 주가에 선 반영이 시켰다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풍력주들도 어제부터는 조금씩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적극적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적극적인 매수 유효하다. CS 베어링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I입니다. 최근에 이 HBM3 관련해 가지고 이 성장 속에 수혜를 받는 모습인데 하반기에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주가 상승 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저는 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는 이제 CCS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화학약품 공급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클린룸과 동시에 들어가는 인프라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중이 동사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안정적인 매출을 하면서도 멀티플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었는데 물론 이제 실적도 좋았고 숫자가 상당히 괜찮았고 거래선도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있었는데 멀티플 추가는 역시나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리폴로 장비죠. 그래서 후공정 패키징 장비입니다. 요거가 이제 여러분 다 이제 너무나 많이 잘 아시죠. HBM 수직으로 디램을 계속적으로 쌓아야 되는 부분에서 8단, 12단, 16단 계속적으로 적층이 될 텐데 그러면 상당히 공정이 까다로워지는 부분, 그러고 PCB와 어떤 부품을 연결하는 데 쓰이는 장비들 이런 것들도 리폴로 장비들이 또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부각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제작하는 HBM 제작에 동사의 장비가 좀 들어갔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SK하이닉스도 이제 이쪽 HBM에 대한 캐펙스 투자를 또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사의 어떤 수혜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반적으로 CC의 매출이 상당히 크고 리폴로 장비가 한 20억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요쪽으로는 한 100억 미만이지만 내년에는 뭐 300억, 400억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향상에 계속적으로 HBM 이 관련 장비들이 실적 기여도에 지금 추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멀티플 애드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으로 10위 유심부터 6위 STI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SK바이오팜이 최근 국내 최고의 방사선의학 전문기관과 손을 잡고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 개발 움직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또 4분기부터 실적 개선을 보일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 오름폭 확대해가면서 현재 9%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는 챗GPT에 이어서 메타버스까지 영역을 확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죠. 그중 MP가 가장 두드러진 상승 보이는 가운데 현재 8.9%의 오름폭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온기가 돌자 의료 AI 관련주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별 키 맞추기가 이뤄지는 가운데 오늘은 딥노이드가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닷새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7.2% 상승한 28,9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의류 관련주는 하반기가 성수기로 잘 알려져 있죠. 국내 감성 코퍼레이션은 이 스노우피크의 인기와 함께 곧 중국 로컬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중국 시장 공략에도 나설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긍정적인 분석이 많은 가운데 조정을 거친 후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현재 8%의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장의 관심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 종목의 상승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5위 종목 공개해봅니다. 자회사 CJ 올리브영의 힘으로 올라서는 CJ가 오늘의 5위입니다. 기관의 강한 수매수 속에 8월 주가가 6만 원대였는데 보름 만에 단숨에 9만 원 돌파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올리브영 외국인 관광객 매출액이 매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J 올리브영의 외국인 판매액이 2023년, 그러니까 올해 1월 대비 8월 기준으로 350% 이상 증가한 39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이 본격적으로 또 재개된다면 판매 증가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당초 CJ그룹에서 기대했던 올리브영 IPO 밸류, 이 가치가 4조 원 수준이었는데 이를 넘어서 지금 5조 원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 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IPO의 복잡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CJ 올리브영, CJ 지주사와의 합병 가능성 또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올리브영과 합병을 할 경우 사업 지주 회사로서의 프리미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리브영의 성장을 감안했을 때 적정 가치 3조 5천억 원 이상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CJ의 지금 시총이 2조 중반대니까 주가 과연 이러한 기대감을 얼마만큼 또 반영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5위 CJ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위는 엔터주에서 나왔습니다. 증권사 하반기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20%가량 하락한 JYP 엔터, 바닥 잡고 반등에 좀 더 나설 수 있을까요? 지금 주가 하락으로 단기 밸류에이션 저점을 찍었다라는 증권사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신규 IP의 성장성이나 앨범 판매량 상방에 대한 불확실성, 또 마진 정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또 수급 순환이 돌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가운데 엔터주 주가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그래도 펀더멘털 강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판단입니다. 글로벌 인지도 확대에 따른 선순환이 기대된다. JYP 엔터의 경우에는 미국 현지 프로젝트 A2K의 신인 여자 걸그룹 모멘텀이 있죠. 하반기 데뷔 예정입니다. 글로벌 신인 그룹 4개 팀 활동 개시하는 내년 실적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고요. 3분기 실적 추정치도 상향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흥행 성과 주목하면서 키움증권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호실적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JYP를 필두로 해서 엔터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위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 디스플레이주들의 강세에 두드러졌죠. 그 안에서 덕산 네오룩스가 3위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신작 스마트폰 아이폰 15 패널 공급전에서 기술력으로 압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납품 싹쓸이 분석에 지금 중소형 디스플레이주들도 함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를 비롯한 야스, 선익시스템, P&H테크 등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이폰 15 패널 초기 물량의 4분의 3가량을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으로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폰 15이 공개된 이후에 경쟁사 중국의 BOE의 경우에는 여전히 품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에 따른 반사이익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BOE를 제치고 아이폰 15 OLED 패널 대부분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등으로까지 OLED 적용이 확대되면서 덕산 네오룩스는 그 수혜 기대감 커져가고 있고요. 또 성수기 효과와 함께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를 키우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3위 덕산 네오룩스까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진단 또 이어가 볼까요? 네, 5위는 CJ입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그간. 역시나 이 CJ 올리브영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CJ 올리브영 기대감 속의 성장, 좀 추가 상승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CJ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2015년 고점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10만 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2015년, 16년 그 당시에 화장품 대시세가 한번 났던 적이 있었죠. 그때
샀던 종목들이 호텔신라 같은 플랫폼 업체들, 그리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꿀강 마스크팩으로 유명했었던 삼성 LS 같은 종목들이가 나누어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호텔신라의 역할을 CJ 올리브영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많이 팔리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화장품 ODM 업체들, 그동안 좀 많이 갔었던 IFM일 SC라든가 이런 쪽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했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VT 같이 잘 팔린, 일본에 잘 팔리는 어떤 화장품 제품들도 지금 정말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플랫폼의 역할로서 CJ의 올리브영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외국인 인바운드, 즉 들어가시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시는 외국인 관광객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CJ 올리브영 IPO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는데, 또 여기서 CJ와 CJ 올리브영 합병 가능성도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주사로서의 CJ 최소 가치는 주당 약 13만 원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9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13만 원까지는 좀 편안하게 좀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CJ에 대해서 지금 목표가 거의 13만 원 수준 기대감을 또 키워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4위 JYP 엔터에 대한 전략 또 류민수 부장과 세워보도록 하죠. 엔터주가 좀 조용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A2K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요. JYP 엔터를 필두로 해서 엔터주 전반에 대한 시각 좀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그렇죠. 이제 엔터주가 사실 흐름이 좀 답답한 모양새였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저는 이제 SM을 일단은 탑으로 보고 있는데 뭐 JYP, 뭐 하이브 뭐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터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매출 측면에서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나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반기 매출이 한 40%, 상반기 비해서 40% 정도 늘어날 것 전망하는 대부분의 이제 IB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속 아이돌 그룹이 계속적으로 또 활동을 하고 각종 콘텐츠, 그러니까 뭐 굿즈라든지 특히나 뭐 주수익은 음반, 음원, 뭐 공연 이런 것들도 연말로 갈수록 공연은 또 계속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티스트와 지켜야 사업 부분 전반적으로 호조를 띨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는 주가는 하반기에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도 3분기 매출액이 1,200억대, 영업이익이 380억 정도로 전년 대비 각각 30%, 3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뭐 주력 아티스트, 뭐 예를 들면 트와이스, 지유 솔로, 엠믹스 이런 것들 초동 앨범 판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도 역시 계속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3분기에 한 14회 정도 좀 계속적으로 할 것 같고요. 4분기 이후도 10번 이상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연들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아티스트 공연들이 이제 과거에는 홀 위주로 이제 있었는데 최근에는 돔이나 어떤 아레나 이런 투어로 이제 크게 확장된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Q와 P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실적에 고무적으로 물론 매출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고무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트와이스라든지 스키즈라든지 니쥬 이런 활약 이외에 말씀하셨던 A2K 이 부분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추가 주목되고 있고 중국 프로젝트 C 이런 것도 상당히 기대감이 크거든요. 이런 어떤 활약이 전반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사 역시 하반기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JYP 엔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덕산 레오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주가가 저평가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덕산 레오로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뉴스가 나왔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5 패널의 4분의 3 정도를 이제 싹쓸이 했다라 표현까지 써가면서 상당히 호평에 대한 뉴스가 나왔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얼마 전 애플로부터 2조 원대 자금을 이제 수여를 받았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애플 역시도 아이폰 15의 상위 2개 모델 정도의 패널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BOE가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수혜를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뉴스에 어제부터 살짝 움직이고 있었던 어떤 덕산 네오로스나 아니면은 여러 관련 OLED 관련주들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OLED에 대한 어떤 뉴스는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부터 OLED가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TV 사업 부분에 OLED를 이제 출시를 했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10년 만에 OLED TV를 출시를 하면서 이쪽으로
좀 경쟁력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약간 좀 먼 미래일 수는 있겠지만 전장 사업입니다. 결국은 자동차 전장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OLED 디스플레이는 필수적으로 탑재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런 어떤 성장의 그림까지 더해진다라면은 그동안 좀 떨어졌던 주가는 이제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지금부터 좀 천천히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디스플레이주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유민수 부장님? 저는 이제 디스플레이주는 뭐 최선호 섹터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요번에 이제 BOA 제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 기종 아이폰 쪽에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쪽은 2개 기종. 뭐 LG 디스플레이 쪽도 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OLED TV 확대를 위해서 LG 디스플레이를 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지금의 주가가 여태까지 안 좋았기 때문에 더 나빠지기보다는 더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결과적으로 디바이스, 그러니까 IT 기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PC나 스마트폰이 얼마나 하반기에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상반기보다는 더 나을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기 어떤 동향에 관련돼서 PC하고 스마트폰 수요가 얼마나 올라올 것인가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덕산 에어록스가 삼성 디스플레이랑 향 주국 회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상승폭이 좀 가장 돋보이는 것 같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덕산 레오록스 이어서 디스플레이주까지 진단해봤습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목요일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박혜련님께서 이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 이제부턴 굳이 팔 필요는 없죠라고 말해주셨어요. 네, 그쵸. 정말 몇 년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이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과 또 숫자도 함께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이 하반기에는 8만 전자 볼 수 있을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묻지만님의 의견입니다. 레인보우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폭락할 건지 그냥 쭉 올라갈 건지 궁금하네라는 의견이었어요. 네, 오늘 CPR을 잘 소화하면서 우리 시장에 빨간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5일 상장할 것이란 구체적인 일정까지 전해지면서 로봇 관련주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이너스 3.7%에서 지금 4.8%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내릴 듯 사들이던 외국인과 함께 오늘은 기관도 매수하고 있는데 마감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양띠 호선님의 댓글입니다. 외인들 선물 이렇게 매수하고 내일부터 또 매도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걱정 어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동시만기일 외국인 선물 매수 규모를 현재 1조 6,500억 원 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스프레드 종가가 상승 반전으로 마무리할 경우 매도 우위였던 수급 추세가 전환해보는 걸 기대할 수 있다며 오늘이 수급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하라고 말했는데요. 내일도 바로 반납하기보다는 이 추세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주식의 신님의 의견입니다. 이 5G 종목들은 지금 바닥입니다. 라는 댓글이었는데요. 어제 에이스테크가 상한가를 쏘아올리면서 관련주들도 함께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좀 바닥인 건 맞는데 매번 제자리 걸음에 내려갔었기에 시장을 사랑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뉴스 체크해볼 만하다란 분석도 있었고 가격 저점에 있는 건 맞기에 한번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장의 관심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2위와 1위 종목까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최근 건자재 관련주들의 흐름도 심상치 않죠. 오늘의 2위 바로 KCC입니다. 실리콘 사업의 실적 개선 전망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이후부터 실리콘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어 왔는데 원가 부담이 줄었고 또 실리콘 가격이 최근 들어서 10% 안팎까지 상승을 하면서 올 3분기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 4분기부터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하나증권에서는 목표가 3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또한 자회사 상장 모멘텀까지 2019년 인수한 모멘티브가 내년 미국 상장을 준비 중인데 기업 가치 4조에서 6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 상장 모멘텀 또한 함께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리콘 사업의 회복과 더불어서 4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KCC 과연 투자해볼 만할까요? 오늘의 2위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1위입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살아나니까 지수도 오르네요.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의 1위입니다. 시장 반등과 함께 포스코 그룹을 비롯한 2차 전지주들이 또 반등을 주면서 한숨을 돌리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오늘 또 세계 최대 암모니아 생산 기업과 미국에서 블루 암모니아 사업 협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포스코 그룹의 또 포스코 DX, 포스코 퓨처엠의 500억 원 규모 캐나다 양극재 합장 공장에 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그룹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현대차 그룹과 구동모터 코어 총 353만 대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면서 그룹주 호재를 반영하면서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 투심과 같이 움직이면서 주가 변동성은 있지만 시장 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올 때 그 중심에서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을 이끄는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2위와 1위까지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C, 오랜만에 건자재 관련주들 그래도 조금씩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 회복 기대를 가져봐도 될지, 투자해볼만 한지에 대해서는 유민수 부장님 좀 어떤 의견이실까요? 예, 참 오랜만에 얘기하는 종목 같아요. 그래서 참 이쪽 종목, 그러니까 이쪽 예를 들면 뭐 시클리컬 일부 종목들이 이렇게 돌리는 흐름들이 좀 간혹 이렇게 감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 역시 이제 동사가 이제 건축 사업용 자재, 도료, 그러니까 실리콘, 뭐 이런 종합 정밀 화학 기업이죠. 그래서 영업 부분은 뭐 건자재 부분은 PVC, 석고보드 이런 게 있고, 도료 부분은 선박용, 자동차용 도료가 있고, 건축 자재는 내장재 및 보온 단열재, 이쪽은 이제 업계 1위죠. 그래서 전반적인 실적 추이를 보면은 건자재, 도료고 관련 매출은 증가하였는데 계속 공급가행 지속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제조업 성장세 이런 둔화. 그래서 실리콘 관련 매출은 감소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역시 좀 계속 조정이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변화 흐름이 지금 감지되고 있다고 지금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부분에서 원가 절감 효과가 4분기부터는 나타날 게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2분기 실적만 봤을 때 KC, 그러니까 도료 부분 이 영업이익률이 좀 상당히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선박용 방호, 그러니까 방호가 이제 선체 표면에 수중 동식물이 이제 이렇게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방호 도료 중심으로 도료 사업이 실적을 좀 구가할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분기에는 이제 BEP를 넘어서고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조심스럽게 지금 그런 평가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모멘티브라고 이게 세계 3위 규모의 실리콘 회사인데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 미국에 이제 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인수를 2조 원을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차입금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무적인 부분에서 좀 압박감이 있었는데 이때 IPO 기업 공개하면서 이 2조 원을 전부 다 상환할 예정으로 좀 알려져 있고, 기업 가치는 현재 한 6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모멘텀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상장이 되면 좀 중복 카운팅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증권가에서는 이제 내부 거래 비중이 적다는 번, 그다음에 미국 상장, 우리나라 상장이 미국 상장이라는 점 때문에 그거는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증권가에서는 좀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돌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반등은 좀 모색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KCC보다 벽산의 급등이 좀 두드러지게 되면서 이제 건자재 전반적으로 또 투심도 완화되는 흐름인데, 김성우 이사께서는 이 건자재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일단 건자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경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산 소위 아파트 값이죠. 아파트 가격이 연초만 하더라도 정말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어느샌가 이미 다 올라버린 또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바닥을 찍고 좀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PF에 대한 우려감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안 좋은 심리들이 좀 사라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업종 내에서 노루 페인트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벽산도 마찬가지고, KCC 역시도 결국은 이제 도료분 페인트 쪽의 수익성 개선이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도료 부분이죠. 페인트 쪽에 어떤 수익성이 6년 내 최대 이익률인 약 1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자동차 선박 부분에서 좀 높은 수익성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닥은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특수 페인트라고 하죠. 이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어떤 뭐 KCC 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CC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주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이 사거래 만에 반등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뭐 일단 이슈도 좋고 모멘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2차 전지 조정 속에 같이 이제 조정이 온 상황인데 포스코홀딩스 좀 지금부터 계속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항상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포스코홀딩스를 탑픽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철강도 다 같은 철강주가 아니죠. 모두가 다 알다시피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밸류 내에서 모든 풀밸류 라인을 다 구축을 해놓고 있고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또 신성장, 블루 아모니아라고 하죠. 그쪽으로도 좀 진출을 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성장에 대해서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더해서 이제 밸류만 놓고 본다면은 PBR 1배가 약 67만 원입니다.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져서 PBR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성장주에 대해서 PBR 1배짜리 성장주를 여러분들이 찾기는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동반 하락과 맞물려서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만은 저는 반대로 얘기해서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시고 자신 있게 매수에 나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민수 부장님이 2차 전지 내에서의 포스코홀딩스 매력 어떻게 보세요? 매력은 충분히 있죠. 매력 충분히 있고 포스코홀딩스의 어떤 수직 계열화 그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뭐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과연 언제 올라갈 것이냐는 부분인데 저는 뭐 계속 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최소한 9월 그다음에 10월 정도까지는 일단 기간 조정을 좀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정확하게 시기를 예측할 수 없지만 뭐 11월 중순 이후에 어떤 OEM 회사 쪽으로부터 셀 업체들이 자동차 그 배터리 어떤 수주를 받는 시기가 어느 정도 올 겁니다. 늦어도 내년 초, 빠르면 11월 어떤 4분기 중반 정도에. 그래서 뭐 포스코홀딩스 전체적으로 뭐 다 좋고 그렇지만은 같이 혼자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간 조정에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꾸준하게 뭐 매수를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가 조정을 준 이후에 CPI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지수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줄 때 가장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섹터가 2차 전지와 반도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반등이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보다는 떨어질 때 어떤 지수 매크로 상황이나 이럴 때 떨어질 때 꾸준하게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이사님 탑픽으로 포스코홀딩스 말씀 주셨는데 역시나 에코프로 빼놓을 수 없잖아요. 에코프로의 80만 원대로 떨어졌는데 에코프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보시면은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차트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 종목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2차 전지 양극재 섹터에 대한 어떤 센티, 심리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이것을 되돌리는 큰 한 방은 결국은 수주 공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시장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LNF, 에코프로 BM 쪽으로 대규모 조단위 수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어떤 루머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근거가 없는 루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포스코 그렇고 에코프로 BM 양극재 업체들 쪽으로 다 아시다시피 공매도가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시장이 기다리던 주주분들이 기다리던 어떤 대규모 수주에 관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또 저번처럼 또 공매도는 쇼커버링에 나설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떨어진 주가에 쇼커버링까지 먹어버리게 되면은 주가는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서 좀 추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위 포스코홀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CJ부터 2위 포스코홀딩스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훈 리온도 홀딩스 이사 류민수 유한타증권 부장 박수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